한국을 둘러싼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은 한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더 심각한 건 단 연코 충북입니다. 최근 서해 일중 잠정 조치 수역에 중국이 섭외출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한국 정부에 발각됐습니다. 서해 업지도 섬 무궁화호는 제광구 서쪽 바다에 서이동식 구조물을 발견했고, 확인 결과 중국 측이 설치한 석유시추 구조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로 논의가 확대되었습니다.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은 2001년 6월 발효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사회상에 설정된 곳입니다. 한중이 함께 관리하는 해역으로 중국이 멋대로 구조물을 지으면 안 됩니다. 중국이 이런 부도덕한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설물을 설치하면 향후 해상 영유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즉각 중국에 항의하고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강경하게 나가야 합니다. 중국의 영토위 아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칫 공동부역을 중국에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설상가상 중국은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 핵무기 보유고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핵탄두 보유기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미국이 적극 개입을 꺼리는 것이 결정적 참고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핵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미국도 못 건드린다고 본 것이죠. 미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350개가량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점이영사명 년까지 위 1000개로 약 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위성사진을 분석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은 서부 사막 지역인 간수성 인근 미 사일 경납고 시살점일이형 여곳의 마무리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이 경납고들 중 마지막 45곳을 가리고 있던 임시장막에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경납고에서 가장 민감한 작업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이 미사일 경납고의 존재와 용도는 지난해 제임 스마트 인피 확산 연구 센터의 분석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중국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외에 중통 점사형 1을 보관하는 영도입니다. 이는 미사일의 크기를 통해서 분석된 것입니다. 이격 납고들에 대한 작업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의 사이에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에 대응하는 동안 중국은 핵미사일 경납고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중국은 당초 핵무기는 대부분의 전쟁에서 현실적인 옵션으로 쓰기 어렵다며 전쟁 억제에 필요한 최소량에만 보유한다는 원칙이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대중 견제 메시지가 강력해지자 미국이 중국 공산당 정부의 전복을 추진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졌습니다. 거기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아시아 동맹들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에 대한 피해 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핵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처음에는 이 규정을 바꾸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냥 받았습니다. 상대가 먼저 핵 공격을 하지 않아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핵 증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더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핵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의 공격에 노출되었죠. 이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핵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와의 핵풍쟁을 우려해 개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핵을 줄이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북한도 큰형인 중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와 는 연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국으로 옵니다. 곧 미국이 자랑하는 10만 톤급 에이브러햄 링컨 오전단이 한국의 통해로 진입할 예정이죠. 링컨 오전단은 지난 4회 필리핀 인근 남중 국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링컨 오전단은 동해 쪽에서 가량 머무르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간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각각 한미의 밀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훈련 실시 여부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 항공모함 전단이 동해에 진입하는 것은 상당히 역사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2017년 11월 이후 무려 4년 5개월 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미 해군 항모인 로널드 레이건 오시어도어루, 스벨트 고이, 미치오 등의 동해상에 집결해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압도적인 의용을 과시하며 중국어, 북한을 압박했지만 아마 링컨 5가 도착하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링컨 5전단의 이번 동위 진입은 김일성 주석 110회 생일 등 북한의 중요 정치 일정과 맞물려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시기에 즈음에 한국 정부에 대한 기선제압과 대미 압박, 내부 결속을 모두 염두에 둔 다목적, 고강도 무력 시위를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 큰형 중국을 믿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모든 행위를 미리 알고서도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나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대북정 밀타격 능력을 갖춘 F-35C 라이트닝 II 스텔스 전투 기를 실은 항모를 동해로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보내는 경고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한국 역시 중국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적인 전력 구축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급상승하면서 강력한 방어체계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부각되는 것은 1. 시스템과 리그 넥스1 2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입니다. 이는 미국 로키드 마튼 사회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거의 유사한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LSAM은 한반도가 사드 배치 논의로 들썩였던 2013년 군 당국이 개발을 결정한 무기체계입니다. 독자적 상층 방어수 단이 없던 한국은 미 본토에서 운영 중인 사드 포대에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드는 요격 고도가 너무 높아 수도권 방어에 부적합했습니다. 거기다 미국 측도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죠. 점이 조언에 육박하는 고비용 등을 이유로 우리 여건에 맞는 LSM 개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2015년 탐색 개발을 마치고 체계 개발에 착수해 2024년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군부대 전력화됩니다. 기술적 관점에서는 4대의 버금가는 요격 체계입니다. LSM 개발에 성공하면 이를 바탕으로 사드급 성능으로 개량한 LSAM-2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격 고도가 70km 이날샘은 교전통 제소 다기능, 레이더 달 4대 등으로 구성됩니다. 점일 시스템은 국방과학연, 구소주도 RE, 다기능 레이더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유도 미사일 미체계 조립은 리그, 넥스1 2막기로 했습니다. 사드는 속도가 마 14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최고의 요격 무기로 평가받는 4대의 위력은 속도보다 정확성에 있습니다. 점일 시스템 관계자는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탐지를 못하는 건 아니라 오히려 변칙 기동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기술 확보가 도전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셀SM 성공은 현재 12위에 머무는 한국의 레이 더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기도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천공2 다기능 레이더
전력화 등을 완료해 2024년 세계 점구 2권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점이영사명 연애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에 이은 6위까지 달성하겠다는 부부입니다. 앞으로의 사항도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탁터치4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